할머니,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기회라고? 그동안 얼마나 좌절했는지 너도 알잖아.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말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절대 안 돼. 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좋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명심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만들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신촌 로터리 근처 편의점 앞 박도윤은 무릎까지 오는 패딩 지퍼를 턱까지 올렸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11시 거리는 우산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자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생했어요. 편의점 주인의 인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손등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가웠습니다. 우산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가져가도 어차피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요즘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로 온 지 7년째였습니다. 지방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대기업 서류는 모두 떨어졌고 중소기업 면접에서는 경력이 없네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29, 곧 30이었습니다. 도윤은 신촌 뒷골목 반지하 원룸에 살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편의점 도시락 할인 시간에 맞춰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되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마다 손가락이 무거워졌고 면접을 볼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윤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윽, 낮고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 가로수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부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한쪽 손에는 검은 우산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 위로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쳤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되겠지. 누군가 곧 올 거야. 하지만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우산 속으로 얼굴을 숨기고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무릎을 꿇고 노부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가늘게 떠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노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2번 놓쳤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네, 119입니다. 신촌역 5번 출구 쪽 골목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자신의 패딩을 벗었습니다. 안에 입은 얇은 후드티 하나만 남았습니다. 비가 어깨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패딩을 노부인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맙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도윤의 손등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노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가 와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쓰러진 노부인, 자신의 떨리는 손,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도윤은 며칠간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부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윤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그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젖은 몸으로 원룸에 들어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잘한 건가 나?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 오후 편의점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얼굴이 각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박도윤 씨 맞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영그룹 비서실 김민석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색 테두리가 있는 흰색 명함이었습니다. 정영그룹 회장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닫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를 왜 찾으시는지 며칠 전 신촌에서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그 할머니가. 네. 정영그룹 윤정희 회장이십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영그룹.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 유통,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재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정영그룹 채용 공고에 3번 지원했었습니다. 3번 모두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박도윤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지금요? 네. 차를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편의점 주인을 돌아봤습니다.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요.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게. 도윤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도윤은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석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에 비해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앉아있는 노부인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쓰러져 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색 실크 가운을 입고 은발을 단정히 넘긴 모습은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앉게. 윤정희 회장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날 밤 고마웠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을 위해 멈춰서는 젊은이가 드물지. 다들 바쁘다고, 자기 일로 바쁘다고 지나쳐. 자네는 왜 멈췄나? 도윤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나?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대학은? 전남의 사립대학을 나왔습니다. 경영학과요. 취업은 안 됐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지.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빼앗는 사람도 있어. 자네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이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올 생각 없나? 예. 정영그룹 홍보팀 계약직. 6개월 계약이야. 그 후에는 자네 능력에 달렸고,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자네가 구한 건 내 목숨만이 아니야. 윤 회장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람을 봤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내가 평생 잊고 살던 걸 자네가 보여줬지.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행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망설이는구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윤 회장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자네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월요일에 본사로 출근하게. 김 비서가 안내할 거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도윤은 복도 창문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을 봤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정영그룹 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한편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넌 준비가 안 됐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도 해야 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정영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도윤은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산 12만 원짜리 검은색 정장. 구두는 작년에 면접 보러 다닐 때 신던 것이었습니다. 앞코가 벗겨진 자국을 매직으로 칠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맞춤 정장, 명품 가방,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도윤은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도윤 씨? 김민석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오세요. 인사팀에 들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5층에서 멈췄습니다. 홍보팀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나뉜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도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자리입니다. 김 비서실장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문에서 가장 멀고 복사기 바로 옆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팀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인사드리세요. 김 비서실장이 사라지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그를 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도윤은 모른 척 컴퓨터를 켰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강태수 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다들 잠깐 집중. 본부장의 목소리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 계약직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윤 씨, 인사하세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대부분은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강 본부장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소개로 왔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팀은 실력으로 말합니다. 배경이나 인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 본부장이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회사는 마음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했습니다. 보도자료 오타 확인, 행사 물품 정리, 회의록 작성, 신입사원도 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무도 도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직원이 지나가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목숨 구했다며? 그걸로 들어온 거래. 요즘 그런 식으로 취직하는 사람도 있나 보네. 참. 도윤은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다시 편의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둘째 주 수요일 오후 회의가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주재하는 정기 홍보 전략 회의였습니다. 도윤은 맨 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다음 달 신제품 런칭건인데 타깃층이 애매해요. 대리 한 명이 발표했습니다. 2030 여성을 겨냥했는데 SNS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강 본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면 광고 한 편 더 돌리는 게 나아요. 요즘 인플루언서는 신뢰도가 떨어져. 다른 안 없어? 대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여긴 정형그룹이야. 그런데 강 본부장이 도윤을 봤습니다. 박도윤 씨, 뭐 의견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적셨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회의록만 쓰면 뭐해요? 생각이 있으면 말해봐요. 강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생각엔
소비자 인터뷰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인터뷰? 네. 타깃층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SNS 반응이 미지근한 건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강 본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대학교 마케팅 수업에서나 하는 얘기 아닌가요? 현실에선 시간도 돈도 없어요. 하지만 박 씨, 여긴 교실이 아닙니다. 이론은 그만하고 회의록이나 잘 쓰세요.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커서가 깜빡였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날 저녁 퇴근길에 도윤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어때? 회사 괜찮아? 네, 사장님.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자리 남겨둘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명함이 만져졌습니다. 김민석 비서실장의 명함. 그리고 그 아래 병원에서 받은 윤 회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봤네. 도윤은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윤 회장의 또렷한 필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넘지 못할 벽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 월요일, 도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지난주 회의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일축했던 소비자 인터뷰 아이디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말 내내 자료를 찾았습니다. 비슷한 사례, 성공 케이스, 예상 비용. 밤새 만든 기획서는 15페이지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기획서를 출력해 강 본부장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 본부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네. 강 본부장은 기획서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맡은 일이나 해. 기획서가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김민석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윤 씨, 지금 시간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병문안 와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직접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복도가 더 조용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왔구만. 회장님.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 회장이 손으로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회사는 어떤가? 괜찮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 비서한테 다 들었어. 힘들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어려운 곳에 밀어 넣었구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겁니다. 아니야. 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부족하지 않아. 다만 그곳 사람들이 자네를 볼 줄 모르는 거지. 윤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게. 이건 편지야. 지금은 열지 말고 필요할 때 읽게.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왜 저를 뽑으신 겁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로 사람을 판단했네. 학벌, 스펙, 경력.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그날 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어. 그냥 달려왔지. 비에 젖는 것도, 패딩을 벗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어. 윤 회장이 도윤을 봤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걸 봤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야. 윤 회장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이미 충분해. 다만 그곳 사람들이 아직 모를 뿐이지. 조금만 더 버텨주게. 네, 회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네. 말씀하세요. 이 회사를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들어주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도윤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민석 비서실장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얼마나? 의사 말로는 한 달, 길어야 2달이라고 합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박 씨를 지켜보셨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더 자네를 믿으시는 겁니다. 김 비서실장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회장님께서 자네를 선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원룸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꺼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기획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완성됐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윤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구겨진 정장을 다렸습니다.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그로부터 열흘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김민석 비서실장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맙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강남의 대형 병원 지하에 마련됐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화환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윤 회장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차갑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15층 대회의실, 정영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도윤도 참석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태수 홍보본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비서실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고 윤정희 회장님의 유언 집행건으로 모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몇 가지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분배, 경영권 승계, 자선 사업 계획, 모두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에서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실장이 잠시 도윤을 봤습니다. 정영그룹 홍보본부 산하에 사람 중심 경영팀을 신설하며 그 책임자로 박도윤을 임명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수 본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입사한 지 겨우 한 달입니다. 계약직이고요.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회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신 거예요.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사람은 외부인에 불과합니다. 회사를 모릅니다. 경험도 실력도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박도윤 씨 앞으로요. 그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병원에서 받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어보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윤 회장의 또렷한 필체였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윤 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네. 자네에게 큰 짐을 지웠구만. 하지만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가 나를 구한 건 목숨이 아니야. 마음이었어. 그날 밤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위해 멈춰선 젊은이. 자신의 패딩을 벗어 덮어준 그 손길. 그게 진심이야. 나는 평생 이 회사를 숫자로 키워왔네.
매출, 이익, 점유율.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어.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지. 자네는 그걸 알고 있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디 이 회사를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게.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곳. 진심이 통하는 곳.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고맙네, 젊은이. 마이너스 윤정이. 편지를 다 읽자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강태수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는 편지일 뿐입니다. 회사 경영은 현실입니다. 본부장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 본부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사퇴하시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실수하겠습니다. 넘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건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명의 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둘, 셋. 회의실에 박수가 퍼졌습니다. 강태수 본부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홍보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대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장님. 아직 팀장은 아닙니다. 곧 되실 거예요. 대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하나둘 직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은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신촌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을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가로수는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실수도 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